그러면 오늘 롱코비드 인포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머스킴, 스커미시, 슬레이, 와투스 부족들의 미합의된 영토에 있습니다. 우리는 태고로부터 이 땅과 물을 돌보아온 부족들에 감사하며 이 위대한 도시를 건설할 때 부족들과 협력할 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오늘 롱코비드 인포 세션에서는 롱코비드란 무엇인지, BC주 환자 지원 개요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요. 자가관리 리소스 및 도구, 중앙분류 교육 및 지원, 포스트 코비드 회복 클리닉에 대해서 알아보고 무엇보다도 리소스, 자원,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정보에 초점을 맞추어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롱코비드란 무엇일까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롱코비드는 다른 말로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 증후군, 코로나 급성 후유증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롱코비드로 통일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롱코비드는 코로나19에 확진되었거나 확진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19 발병 후 최소 3개월 동안 일상생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증상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진단명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증상을 겪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스트 코로나는 새로운 것이지만 포스트 코로나19 자체가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는 새로운 것이지만 바이러스 감염 후유증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롱코비드, 코로나19 후유증에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하나의 치료 방법은 없습니다. 회복 과정에 있어서 명확하지도 않으며 개인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회복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롱코비드 징후와 증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요? 화면을 보시다시피 머리끝부터 시작해서 쭉 엄청나게 많은 증상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신체적 증상, 즉 탈모라든지 두통이라든지 이명이라든지 미각이나 후각 변화 또는 가슴 통증, 그다음에 관절 근육통, 그다음에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그다음 호흡이 좀 불안하다든지 아니면 열이 난다든지 브레인 포그라든지 인슐린이 저하된다든지 이런 신체적 증상을 비롯해서 우울감이라든지 불안감이라든지 수면 장애 등 정서적인 증상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종류의 증세와 징후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어요. 추후 링크를 통해서 저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를 보시면요. 코로나로 인해서 입원할 정도로 아팠던 사람, 여기 보시면 파란색 글씨로 되어 있죠. 파란색 막대 그래프는 입원할 정도로 아팠던 사람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입원을 하지 않았던 사람은 보라 색깔 막대 그래프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입원할 정도로 아팠던 사람만 롱코비드, 코로나19 후유증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이 데이터를 통해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는 않았어도 코로나19 후유증, 다양한 롱코비드 증상을 경험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주로 피로라든지 이 피로에 대해서 제가 어떤 종류의 피로가 있을까 하고 좀 리서치를 해봤는데요. 단순히 집 앞에 슈퍼마켓을 가거나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꼭 등산을 한 것처럼 격렬한 운동을 한 것처럼 심각한 피로감을 느끼는 경우를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또한 그냥 걸어 다니는 일상생활에서 그냥 걸어 다니는 종류를 생각하더라도 걸으실 때 숨이 가빠지거나 전엔 그렇지 않았는데 그다음에 수면 장애가 생겼거나 그다음에 기억력이 좀 예전보다 많이 떨어진다거나 하는 문제들도 많이 겪으시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즉 다시 말해서 입원하지 않으셨어도 입원할 정도로 그렇게 심각하게 아프지 않으셨어도 다양한 롱코비드의 증상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이 그래프는요. 증상과 익설션, 즉 몸의 피로도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프를 잘 보시고 나중에 활용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요. 이 주황색 막대 그래프는 내가 오늘 했던 활동의 강도에 대해서 체크하는 겁니다. 내가 좀 무리한 활동을 했을 때는 이렇게 강도가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노란 색깔 이 선 그래프는 내가 증상이 언제 되게 심하게 나타났느냐 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는 오렌지 막대 그래프는 액티비티, 활동을 의미하며 이는 몸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인지적 활동이나 감정적 활동, 그다음에 스크린 타임, 운전 등 모든 활동을 아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에너지를 내가 쓰게 되면 나에게 해당하는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알아두셔야 할 점은 에너지를 많이 쓴 날 동시에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 그래프에서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에너지를 많이 쓴 날 증상이 갑자기 동시에 올라가지 않죠. 시간적 편차를 둔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일 차에는 3 정도의 에너지를 내가 사용했다. 그다음에 2일 차에는 긴 시간 동안 하이킹을 했기 때문에 너무 에너지 사용이 많아서 7 내가 사용했다. 그다음에 3일 차에는 자전거를 탔고 4일 차에는 평소 일하듯이 지내왔다고 기록을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이 기록을 한 사람은 보통 3에서 4 레벨 증상에 관한 컨트롤은 가능하다. 내가 3에서 4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 몸의 피로도에 따른 증상이 어느 정도 컨트롤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 레벨에 해당하는지, 어떤 액티비티가 어느 정도의 나에게는 에너지 소모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컨트롤 가능한 액티비티를 추후에 알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롱 코비드 증상을 회복하고 배우고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본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포스트 코로나19 통합 임상진료 네트워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참 길죠? 포스트 코로나19 통합 임상진료 네트워크, 지금부터는 네트워크라고만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를 통해서는 포스트 코비드, 롱 코비드 증상을 경험하는 환자나 해당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한 임상진료, 교육, 연구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웹사이트를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웹사이트 링크를 제가 추후에 이메일로도 함께 다시 보내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 클리니컬 케어, 교육, 에듀케이션, 그다음에 연구, 리서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저희가 주로 볼 곳은 for patients라고 해서 환자를 위한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들어가시면 여기 롱 코비드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제가 슬라이드가 다 마친 후에 그때 다시 한번 복습의 의미로 여러분과 함께 방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네트워크를 만약에 갔을 때 환자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온라인상의 자료와 도구를 활용한 자가관리입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자료가 웹사이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이 웨비나 인포 세션을 들으신 분들은 자료를 잘 찾을 수 있도록 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가관리에는 리소스와 도구는 가장 이제 하위 단계이고요. 두 번째 순위로는 Central Triage, 중앙 분류 교육 및 지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룹 교육 세션이 되어 있고요. 네 번째로는 101을 실시하는 복합 임상 케어 요 순서로 네트워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동일한 방법을 갖는 것은 아니고요.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 누가 심한지 아니면 조금 더 증상이 약한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가관리 리소스와 도구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홈페이지 상에서 셀프 케어 인포메이션을 보시면요. 어떤 종류의 증상을 관리하고 어떻게 이 증상을 관리하고 어떤 종류의 증상이 있는지 혹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롱 코비드 증상이 쭉 나와 있습니다.
숨이 좀 가쁘고 호흡이 곤란하다든지 아니면 브레인 포그라고 해서 뭔가 인지 능력이 저하된다든지 아니면 피로감을 굉장히 심하게 느낀다든지 아니면 뭔가 회복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탈모 그다음에 뭐 두통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경험하실 수 있는 증상들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여기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롱코비드 증상에 대처하는 법을 도울 셀프케어 가이드를 직접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읽기 자료는 영어로만 가능하다는 점. 지금 저희 한국어 서비스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몇 가지 언어는 제공되고 있지만 저희는 영어로만 가능하다는 점을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또 좋은 소식은 동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동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영어로 제공되긴 하지만 유튜브 자체 내에 자동 번역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번역 기능을 통해서 한국어 자막으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자동 번역 기능 사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자면요. 이거는요, 모든 유튜브 화면에 똑같이 적용되는 부분이니까요. 이번 기회에 잘 배워두셨다가 유튜브를 보실 때 참고해서 계속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이렇게 마우스 커서를 움직이면 앞에 밑에 바가 이렇게 생성이 되잖아요. 그럴 때 여기 밑에 세팅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세팅을 클릭하시면 여기 자막 선택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브타이틀 나와 있죠. 그래서 자막 선택 그 말을 눌러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오토 트랜슬레이트이 있는데요. 처음 실시할 경우에는 한 번 더 뒤로 갔다가 다시 한번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건 잠시 후에 제가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오토 트랜슬레이트 하면은 자동 번역이 되죠. 그래서 자동 번역 체크하시면 벌써 밑에 유튜브에서 나오는 말이 바로 자막으로 영어로 표현되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언어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코리안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스크롤 다운 하셔서 코리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국어 자막이 바로 활성화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전문 통역인 분이 바로바로 이렇게 의역해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좀 어색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내용 자체를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꼭 한번 확인하시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특히 전문 용어가 많거나 뭐 의학 용어가 많을 경우에도 아주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읽기 자료 한번 볼까요? 처음에 나와 있었던 호흡이 좀 딸리고 숨가쁨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럼 읽기 자료는 예를 들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숨가쁨에 대한 읽기 자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숨가쁨, 호흡 곤란을 내가 매니징 할 수 있을까, 컨트롤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영어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그림 위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숨이 가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자세로 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자세로 쉴 수 있을까 하면 의자에 앉았을 때는 이러한 자세, 그다음 서 있을 때는 뭔가에 기대 있는 자세, 누워 있을 때는 옆으로 누운 자세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숨을 쉴 때도 코로 들이셔서 입으로 길게 내쉰다든지 해서 호흡을 도와주는 안내 유인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네, 이렇게 그 동영상이 시작됐을 때요. 잠시 멈추겠습니다. 오디오가 겹치기 때문에 잠시 멈출게요. 그럼 밑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팅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세팅을 이렇게 클릭하시면 여기 세 번째 서브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타이틀 버튼을 누르시면 일단 오토 제너레이트라고 해서
영어가 먼저 떠요. 저는 이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영어가 먼저 떠요. 그럼 한 번 더, 서브타이틀 한 번 더 누르시면요. 오토 트랜슬레이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는 이제 유튜브를 껐다가 다시 켰을 때는 이렇게 항상 두 번 하게끔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처음 시도하셨을 때, 왜 안 되지? 하지 마시고, 한 번 더, 서브타이틀을 누르고 트랜슬레이트 한 번 더 눌러주시면 한국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벌써 영어로 밑에 자막이 뜨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오토 트랜슬레이트 누르고요. 밑으로 쭉 스크롤 다운 하시면 Korean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한국어를 누르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바로 이렇게 나오죠. 이 기능을 사용해서 잠시 참고사항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전문 용어가 많이 나오는 유튜브 동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의학 관련해서 내가 보고 싶었는데 영어로만 진행이 된다 하셔서 좀 자료를, 정보를 받는 거에 어려움이 계셨던 분들은 이 기능을 꼭 배워서 사용하셔서 추후에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가 관리 자료와 도구 사이트에서는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신체 건강 관련 자료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심장 건강 비디오라든지 신체 관련뿐만이 아니라 정신 건강 비디오에 관련해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멘탈 헬스에 관해서도 나오는데요. 권고 사항으로는 한 달 후에도 이러한 신체적인 증상이나 정신적인 증상이 지속되거나 혹은 더 악화된다면 가정의와 꼭 상담하시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기 대응 상담 전화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도움을 받으실 일이 있으시면요. 800-784-2433으로 전화하셔서 24시간 연중 무휴고요. 그 다음에 무료이고 140개국 언어 지원이 된다고 하니까요.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요청하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추가적인 자료를 하나 더 설명해 드리면요. 여기 보시면 additional care information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추가적 자료는 tools, 뭔가 이렇게 자료 워크시트라고 해서 요인물이 있습니다. 그건 뭐가 있냐면 증상 기록지와 에너지 점수 기록지, 그 다음에 활동 기록지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어로만 이용이 가능한데요. 영어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엄청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것은 증상 기록지입니다. 제가 심플 트래커를 증상 기록지로 한번 말을 바꿔봤는데요. 이렇게 내가 피로도가 0점부터 10점까지 있을 때 오늘은 피로도가 얼만큼 됐는지, 뭔가 근육통은 얼만큼이 됐는지, 그다음에 두통은 어느 정도가 있는지 이렇게 기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은 아까 전에 보셨던 그 그래프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기록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요. 혹시 롱코비드 증상이 있으실 경우에는 이쪽 자가 관리 도구를 다운받으셔서 기록을 미리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에너지 점수 기록지가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에너지 점수라고 그 신체적인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인지적인 기능, 그다음에 감정적으로도 내가 얼마나 에너지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굉장히 높은 점수를 줄 경우에는 뭐가 있냐? 격렬한 운동, 예를 들어서 뭐 달리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에어로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적으로는 언제 내가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냐, 보통 아주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혹은 정확성을 필요로 하는 문서를 작성할 때 이럴 때 많이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감정적으로는 언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뭐 에너지를 많이 쓰냐 했을 때 뭔가 큰 규모의 모임에 갔을 때 거기에서 좀 나는 에너지를 많이 쓴다라고 하면 예시를 보실 수가 있죠. 반대대로 말씀을 드리면 에너지가 좀 낮은 거는 실질적으로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거나 아니면 뭔가
차에서 운전을 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승객으로 앉아 있는 경우, 예를 들어서 정신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리고 감정적인 거는 뭔가 명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좀 더 낮은 단계의 에너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를 잘 참고해 주시면 나중에 에너지 소모 같은 거를 분석할 때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활동 기록지가 있습니다. 네, 활동 기록지는 오늘은 내가 어떤 활동을 했고 뭐 이거는 뭐 몇 점을 줄 수가 있다라고 해서 활동 기록지가 있고요. 그거는 마찬가지로 피지컬, 신체적인 에너지, 그다음에 커그니티, 인지적으로 뭐 머리를 너무 이렇게 많이 두뇌 활동을 많이 하는 에너지,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이모스나 감정적으로 그런 쓰는 에너지, 이렇게 나뉘어서 활동을 쭉 기록해 보실 수 있는 기록지를 제공한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으셔서 자가관리 도구로 활용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자가관리예요. 그래서 내가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한번 스스로 관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자세도 취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서 나의 뭔가 패턴을 알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가관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셜 트리아지, 중앙분류 단계 두 번째 단계인데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원어원, 즉 1대1 예약을 통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앙분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의뢰서를 받아서 진행이 되고요. 연결이 된 후에는 방금 직전에 보셨죠? 에너지 사용과 피로도 체크에 대한 설명과 함께 환자 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어떻게 증상을 다루고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간호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요. 또한 필요에 의해서는 그룹 교육을 실시하기도 합니다. 아까 보셨던 증상 기록지나 에너지 점수 기록지, 활동 기록지를 미리 알고 계셨던 분들은 그 클리닉에 리퍼럴 받을 때 그 자료를 가지고 미리 가시면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겠죠. 또한 필요한다고 판단되면 잠시 뒤에서 다루어질 가까운 포스트 코비드 회복 클리닉으로 예약해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자가 관리를 충분히 할 수 있게 이제 교육에 목적을 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개별 증상이나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인데요.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그룹 교육 세션입니다. 그룹 교육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증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께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시고 공감하고 소통을 통해서 롱 코비드에 대해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룹 교육은요, 일단 비대면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 그룹 소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데요. 현재로서는 영어로만 그룹 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영어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는 의료인이 개별적으로도 메디컬 교육 테라피 옵션을 제공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룹 교육을 통해서 자가 관리, 즉 생활 습관이라든지 에너지 피로도, 아까 보셨던 피로도 조절이라든지 혹은 주변 환경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요. 또한 피어 서포트를 통해서 롱 코비드를 겪어가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질의응답 시간도 서로 갖게 되고요. 가장 공통적인 증상, 그다음에 우려되는 상황에 대한 공유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복합 임상 케어 가장 높은 단계인데요. 포스트 코비드 회복 클리닉 PCRC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PCRC 포스트 코비드 회복 클리닉이 있습니다. 대부분 롱 코비드를 앓고 계신 분들은 온라인으로 자가 도구를 활용하거나 혹은 중앙분류 센트럴 트리아지를 통해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일부 개인의 경우에는 통합 클리닉을 통한 지원이 가장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 증상의 경중에 따라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포스트 코비드 회복 클리닉 PCRC 의뢰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이 클리닉은 모든 사람이 이용하실 수는 없고요. 의사나 간호사에게 뭔가 이렇게 리퍼럴 의뢰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이 됩니다. 조건으로는 코로나19를 제외하고는 다른 이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증상을 겪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감염 혹은 감염이 됐다고 추정한 후에 최소 3개월 이상 그 증상이 꾸준하게 계속되는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더 나빠지거나 하는 경우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를 위해서는 뭔가 다른 증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혈액 검사라든지 엑스레이 검사 등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 기록과 신체 검사를 받고 다른 잠재적인 원인을 모두 배제한 후 리퍼를 받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보이시다시피 이용자 필수 조건에서는 BC주 거주자여야 하고 19세 이상이어야 하고 MSP 카드를 소지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네트워크로 의뢰된 모든 사람들이 이곳 클리닉으로 오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포스트 코비드 회복 클리닉에서는요, 비대면이나 혹은 대면 통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고요. 케어 팀이 따로 구성이 됩니다. 이곳은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연구조교, 의사 등이 이렇게 팀으로 구성되어서요. 표준화된 후속 조치와 함께 연구 기회도 접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께서는 질문지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매번 이 클리닉에 방문하실 때마다 질문지를 작성하셔서 죄송합니다. 질문지를 작성하셔서 환자분이 갖고 계신 증상들 중 어떤 부분이 개선되었는지 추적 관찰하고 리서치에 혹시 원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비드 회복 클리닉에서는 교육을 통한 서포트 혹은 가이드가 주로 이루어지며 이미 제공되어지는 자료를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잘 찾아서 내비게이션,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케어 journey, 예를 들어서 한번 케어 과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바바라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 바바라가 있는데요. 바바라는 올 1월에 오미크론이 유행일 때 오미크론에 걸렸어요. 코로나19에 걸렸어요. 1, 2주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쉬다 보니까 좀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직장으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바라가 일을 하다 보니까요. 낮잠을 자거나 휴식 없이는 일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피곤하고 단순히 걸어 다닐 때도 숨이 너무 가빠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바바라는 패밀리 닥터를 찾아가서 증상을 설명하죠. 나는 1월에 오미크론에 걸렸는데 그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일에 복귀했는데 너무 피곤하고 직장을 다니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숨도 가빠요. 이런 증상을 설명했더니 패밀리 닥터가 피곤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검사를 실시해줬고 그다음에 숨이 가쁜 증상에 있어서는 엑스레이 촬영, 폐사진 엑스레이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모두 정상으로 나왔어요. 모든 결과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4월까지 증상이 지속되니까요. 패밀리 닥터가 네트워크로 리퍼럴 해준 후에 센트럴 트리아지의 간호사를 만납니다. 이곳에서 면담을 하게 됩니다. 간호사와 함께 첫 증상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자세히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떻게 증상이 좋아졌는지 혹은 좋아지지 않았는지 이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에너지 사용이라든지 피로도 기록지 이런 거에 체크를 미리 하고 기록을 해주셨다면 매우 효과적이시겠죠. 간호사와 전어를 체크하면서 패턴을 분석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의 에너지를 사용했을 때 이런 증상이 나오고 나는 이 정도의 레벨에서는 모든 증상이 컨트롤 가능하다. 이런 패턴을 분석해내게 됩니다. 그 결과 바바라한테는 좀 더 집중적으로 클리닉 진료를 한다면 좀 더 빨리 나을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클리닉 예약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클리닉을 의뢰한 후에 대면이나 비대면 중에 고를 수가 있고 질문지를 가지고 다양한 서포터들과 만납니다. 예를 들어 바바라의 경우에는 일을 지속할 수 없었기 때문에 소셜 워커와도 상담을 하게 됩니다. 바바라를 위한 플랜을 실시한 결과 3개월 후에 클리닉에서 다시 한번 질문지를 통해 피로도나 증상에 대해 체크하고 매우 다행히도 증상이 호전되어서 클리닉에서는 퇴원하고 다시 패밀리 닥터한테 돌아와 관리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바바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빠른 경과입니다. 3개월 정도면 매우 빠른 경과라고 하고요. 이런 롱 코비드 증상이 발견 후에 18개월까지 경과를 좀 본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확연히 좋아질 때까지 개인에 맞춰 개인의 수준과 병의 경중에 따라서 적절한 지원을 제공받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클리닉은 모든 사람이 오는 것은 아니고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이루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포스트 코비드 회복 클리닉 PCRC는요. 2020년 7월에 처음으로 신설이 되었고요. 현재는 5개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보실 웹사이트에서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웹사이트를 방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까 여기 보시면 환자 정보에 들어오시면 롱 코비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볼게요. 롱 코비드는 무엇인가 라는 거에 비디오가 있을 때 네, 아까 전에 좀 전에 자막을 켜놨기 때문에 자막이 활성화된 것을 이번에 보실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다시 한번 세팅을 누르셔서 를 누르시면요. 여기 바로 Auto Translate 나옵니다. 여기에서 스크롤 다운 하셔서 한국어를 선택하시면 되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정확도가 아주 높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충분한 정도의 자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셀프케어 인포메이션 있습니다. 아까 보셨죠? 여기서 보시면 숨이 가쁜 증상에 대해서 읽기 자료로는 영어로 제공되니까 영어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비디오가 제공되고 있으니까요. 좀 전에 제가 한 것처럼 아까 전에 한 것처럼 비디오를 켜셔서 혹시 영어가 듣기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바로 들으셔도 좋고요. 나는 영어를 너무 전문 용어가 많아서 좀 어렵게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한국어 자막을 활성화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쭉 그걸 한 번씩 체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는 어떤 자세나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클리니컬 케어라고 해서 여기 보시면 리퍼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클리닉 서비스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다음에 리커버리 클리닉 아까 나왔죠. 여기 있고, 그다음에 로케이션에서 아까 그 5개 위치까지 다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additional care information 아까 말씀해드린 것 같이 첫 번째 누르시면 여기 아까 보셨던 증상 기록지라든지 에너지 점수, 그다음 기록지, 그다음에 뭔가 활동을 체크하는 부분까지 여기서 다운받아서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 주소는요. 오늘 이메일 끝나고 나서 이메일로 다시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